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최근 증시가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세에 힘입어서 굉장히 쭉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기준에서는 900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지금 899.40까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까지 해서 외인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코스피 상승을 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한 수급들이 추가적인 시장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뭐 상황들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각 국가, 특히 이제 중국의 이런 경제 지표 개선되는 부분이 또 국내 증시의 훈풍으로 더해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전일 미 증시 바닥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의 시작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수했던 ARM의 이 최대형 인수합병 이슈와 또 길리어드와 이뮤메딕스, 이뮤노메딕스죠. 이뮤노메딕스의 24조 가량의 인수합병 이슈가 또 증시에 강한 또 상승 동력이 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일 나스닥 뭐 당연히 엔비디아는 올랐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하웨이 제재를 앞두고 아무래도 하웨이가 재고 축적을 위해 반도체 대량 구매를 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뭐 그에 더불어서 반도체 현물값이 13% 정도, 14% 정도 반등을 해줬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또한 뭐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국내 하이닉스 오늘도 2.38%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하웨이 제재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두들겨 맞은 만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섹터는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다. 충분히 먹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뭐 저평가되어 있고 뭐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투자, 즉 삼성전자가 주로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데를 알아야 돼요. 뭐냐, 낸드 플래시 플러스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SK는 디램이에요. SK는 디램, 삼성은 낸드와 파운드리. 그러면은 이제 SK향 뭐 디램 관련된 거를 보든지, 아니면 삼성전자향 낸드 플래시 쪽에 관련된 밸류 체인과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면서 종목을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휴대폰이죠. 휴대폰. 지금 화웨이가 이제 애플 다음으로 글로벌 2위까지 올라갔었었는데, 일단은 내년에 화웨이의 이 휴대폰 판매 대수를 화웨이는 5천만 대로 지금 잡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3억, 애플도 2억대 후반을 2억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가 이제 하회는 좀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고, 당연히 애플과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밸류체인을 공략을 하고, 1차 밴더 주 밸류체인들은 분명히 이번에 호재가 하회 발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은 물리더라도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매매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자, 오늘 시장 전일 미 증시가 상승하고 또 국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또한 강하게 반등을 해서 국내 증시 반등 출발을 했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올랐던 부분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항대에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 초반에는 좀 조심을 하다가 뭐 이제 좀 밀렸을 때 종목들을 잡았는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이제 장중 매매했던 종목들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매매를 또 다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잡아갔었는데, 오늘은 뭐 전일 종가로 잡아 들어갔던 종목들 오전에 뭐 재미나게 팔고, 장중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구간은 많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 전일에부터 이미 이슈가 나왔던 이 길리어드 앤 이뮤노 메딕스 관련된 이슈가 레고캠 바이오에 전이가 되면서 레고캠 바이오가 장중에 20%대까지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 주었고요. 그에 더불어서 이제 뭐 그러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유한양행, 그리고 뭐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에클론, 뭐 크리스탈 등등의 종목들이 장중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에스모 참가 기업들이죠.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HLB 계열을 계속 봤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부분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본 게 유한양행인데요. 레이저틴이 관련해서 이미 기술 수출을 했던 이슈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제약사인데 CD47이라는 거를 길리어드사에 20억 달러에 또 기술 수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거고요. 유한양행 또한 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따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메릴린치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약간 걸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가의 위치가 다시 이 S모 참가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도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좀 점상한가에 간 종목이 있는데, 유인텍이라는 종목이 이 현대차로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을 대량 수주 물량이 급증했다. 그로 인해서 이 공장 증설에 들어간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또 대표이사가 전일 장 막판에 이제 이 인터뷰한 내용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저는 장 막판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점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내일도 점으로 갔다가 모레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고요. 또 오전부터 또 강하게 갔던 게 IA라는, 얘도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나와서 올라갔고, 시간 외에는 텔레칩스가 영국 기업과 제휴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칩셋 미디어, 그리고 관련 종목으로는 AD 칩스, KC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섹터가 재무가 완전히 안 좋습니다. 중장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내일장 또 시장의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획을 잡고 보지를 않다 보니까 좀 매매를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카카오뱅크가 장외에 45조가 됐다라는 이슈로 ES24가 지분의 1.9%, 96%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ES24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지분 가치로 따지면 지금도 싸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저는 사실 S24가 떨어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나중에 좋은 위치에서 또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갈 때 못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대형주 단기 반등 국면에 좀 온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10% 상승을 하면서 그러한 모멘텀이 또 삼성 SDI나 그리고 LG 화학 쪽,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게요. 최근 2주 동안, 아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강하게 달려왔던 친환경 섹터,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테마가 무궁무진했어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얘들이 갔고 동시에 친환경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었죠. 근데 지금 시장은 IT와 5G 이쪽을 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코스닥의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제약이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약 바이오는 또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재미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 지게차 굴삭기 등 세계 최초의 수소에너지 기반 중대형 건설 기계를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추후에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는 관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먼저 좀 보면 다우도 네,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21선 위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나스닥 종합 또한 네, 좋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61선에서 이제 반등을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는 이 21선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오늘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서 부딪혔을 때 단기 조정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아무리 좋은 섹터도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저점을 깨면 굉장히 하락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지켜만 준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즉 2주 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인데요. 일단 시장은 목요일 오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하게 이제 문제될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이제는 움직임을 상승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상승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요. 코스닥은 이 역사적 고점 위치에 다다랐어요. 보통은 이런 구간에서 한 번에 넘기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넘기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3월 19일 날 네, 우리나라 증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6개월이 지나는 9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통상 강세장일 때 6개월 정도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시장이 몇 개월을 갔냐 보죠. 이때 1월 달부터 이때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정도 됐겠네요. 이 정도 시점에서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3개월을 가서 이제부터 박스권에 나왔었는데 이 구간도 보더라도 네, 4개월 상승 하락 그 다음에 다시 5월 달부터 그러니까 대략 2달 상승 이후 이제 하나의 파동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언제 과거를 하나 또 넘어가 보죠. 강세장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강세장 이때도 10월 23일부터 시작된 게 1월달 뭐 바닥에서 본다면 뭐 이런 구간이 바닥이라고 쳤을 때 8월달부터 2월이죠. 2월 6개월의 강력한 상승 이후의 조정. 통상 6개월, 8개월 뭐 이렇게 흐름이 많습니다. 다음 2005년도 이게 이제 중국 쇼크가 있었을 당시일 거예요. 아마 2005년도에 1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한 증시가 이때는 거의 1년 상승이었는데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강세장으로 보려면
뭐 이때 기간이 제일 길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때가 9월부터 3월 3개월. 이때는 3개월씩 올랐던 거. 3개월씩 올랐고 또 가고. 자, 금융위기 당시죠. 바닥권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최바닥을 찍고 10월달. 이때는 7개월. 거의 7개월 여기까지니까 10월달이니까 6개월에 강세장 이후부터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길어야 8개월입니다. 길어야 8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게요. 엄청난 유동성은 맞아요. 엄청난 유동성 시장도 맞고 이 당시에도 사실 엄청난 유동성 시장이었고요. 그때와 지금의 유동성 차이는 지금이 훨씬 많긴 하나 그만큼 훨씬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지도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200포인트에서 얘도 2배 올랐었구나. 네, 2배. 지수가 2배 올랐고 일단은 이 구간 오랫동안 고점을 만들었던 이 구간까지 지수가 왔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구간으로 저는 1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를 보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할 거예요. 이 당시에서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는 그 구간에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코스피가 무너져 내려왔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힘이라면 다시금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속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게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이 실적 컨센이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강하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종목 보죠. 삼성전자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계 수급들 요 며칠 즉 9월 8일부터 수천억대 자금이 들어왔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나로만 2,500억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수급 동향에서 오늘 외국인이 산 금액은 삼성전자가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 외에 그러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지금 4천억을 샀으면 실상 이 두 종목을 빼면 오늘 외국인은 다른 종목을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뭐 이런 쪽은 샀는데 그 밖의 섹터는 굉장히 많이 판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4천억을 넘게 샀으니까 그럼 표면적으로는 1,500억을 어느 섹터에다는 갖다 팔아버렸다라고 봅니다. 즉 오늘 이러한 모습이 대형주 장세로 흘러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 장세로 자 삼성전기까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 지속적으로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이 신고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삼성전기도 보여지고요. 오늘 현대차 장초반 갭 들고 나서 일단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격 줄이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이런 구간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상한가 3분봉에서 어떻게 갈지 사실 이런 패턴 매매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하는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모가가 28,000억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많이 비싼 상태에서 보는 거라 여전히 그 가격도 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 넘버 1 하나 마이크론 밀리면 매수 고려하고요. 이제 LB세미콘도 파운드리 이미지 센서 복합적으로 다 하죠. 내려오기 기다렸다가 잡으면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페스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페스는 충분히 밀었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언젠가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요. 테스나도 내리기를 또 기다려 봐야죠. 다음 대덕전자, 얘도 나쁘지 않은데 조정을 이용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반도체 소킷 쪽에서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원익 QNC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좀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었는데요. 얘는 오늘 종가로 조금 매매를 활발히 했네요. 매매를 활발히 하고,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거에서 오늘 고가 돌파 확인하고, 네, 고가 돌파 확인하고, 네, 이때부터 잡은 것 같아요. 17,600원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좀 매도를 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종목이 4,800억짜리 종목에서 곧 있으면 역사적 신고가가, 네, 이미 주봉상에선 나왔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얘가 폭등을 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의 사업 영업이익 자체가 퀀텀 점프를 했어요. 두 배가 올라갔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문제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주봉상 신고가 나왔으니까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여기 고점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는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고 관찰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ICD도 누르면 잡으면 될 것 같고, 어제 매매했던 MS 오토텍은 내일 정도 떨어지면 좋은 위치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종목이 세력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여기 돌파했던 이 구간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아래에서 한번, 즉 올라가기 직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리고 저를 놓고 간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또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200원대 정도 떨어진다면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6,200원 정도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에서는 되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동화성은 올랐기 때문에 패스. 캠트로스, 캠트로스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얘도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부 물량을 줄인 거고, 뭐 거의 또이또이 된 상태에서 종가에 다시 사서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데, 얘도 이제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 수렴을 크게 마치고 돌파냐 하락이냐.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돌파로 한다면 네, 한 번 더 10,000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봐야 되고요. 자, 오늘 보면 레고캠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이런 구간은 항상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돌파로 보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돌파로 본다면 67,000원을 돌파하는 구간, 67,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여기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만큼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지 반등, 지지 반등, 깨져서 투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또 특징이 오후장의 갈롬이라면 이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면 또 크게 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HLB, 리보세라니 미슈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HLB 생명과학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HLB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렸고, 이때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HLB 생명과학, 오늘 일단 25,500원 구간, 25,500원 구간에서 반틈 팔았고요. 이제 어제 들어갔으니까
오늘 반틈 팔고 나머지는 조금 지켜봐야죠. 그 수익권 안에서 얼마나 지켜주는지를 좀 보면서 나머지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HLB 생명과학이 차트적으로는 좀 좋기 때문에 뭔가 재료가 나오면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위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은 완전히 붙어 있죠. 내일 중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일정 부분 나온 상태에서 일단 여기 가장 매물이 많은 곳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7만원대, 7만 1천원대 언저리를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네요. 이게 이제 1차 파동이라면 이 악성 매물대를 걷어내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 오늘 하루 종일 두 개 종목만 봤어요. 오후장은 종가 매매를 어떤 걸 할 것인가. 테라젠 이텍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었던 것 같고, 세력이 관리를 참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는 장중에 이때만 좀 늘릴 때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사실 좀 봐도 됐었을 것 같은데, 재료 자체가 전일 나왔던 재료가 또 재탕 재료가 좀 나와서 차마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일단 이런 자리에서 추격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윗꼬리잖아요. 윗꼬리 상단에서 추격은 어렵기 때문에 내일을 종목의 흐름을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5G 섹터는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5 섹터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스테크는 다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제 다시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이솔루션이라든지 HFR, 뭐 2단 파동을 준비하는 종목들, RF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눌렸을 때 관심을 갖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BH도 오늘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수급도 어제 오늘 해서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속상한 부분이 이 NHN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잘 써놓고 자기네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는 점이 약간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얘도 지그재그 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시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거는 퀄컴의 자회사 TKT의 5G 모멘텀입니다. 얘가 이제 FPCB 전문 업체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또한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가 될 거예요. 삼성량으로도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실적도 올해는 비록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에 대폭 성장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닥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의 차이지만 다 돌파하고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네요. 기간의 차이지만 다 돌파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맞다. 지금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입금을 해주시고 성함하고 연락처를 안 주셔서 그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수강 신청란에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셔야 이걸 등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꼭 보시게 되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